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11일 되는 미국 대사관 측미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1000일이 지났는데 하여튼 금방 11일이 또 지납니다. 오늘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또 집회가 있습니다. 모든 돌아가는 방향은 불공정이 공정한 사회로 바로 서고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시간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일본 강제징용에 관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근데 해법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제가 봐도 그런 해법은 괜찮은 해법입니다. 지금 일본 기업들, 미쯔비시나 뭐 이런 기업들에게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그 방법이 일본도 원하지 않고 일본도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기업에 대해서 강제 청구하는 것도 국제 질서에서도 옳지 않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한국 내 어떤 일본 강제징용 배상 그 재단에서 생존해 있는 피해자분들에게 배상하는 방법, 그 방법이 하나의 안으로 나왔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일본도 환영하는 부분이고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일반 지식인들도 환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기업이 이 강제징용 그 재단에 피해 징용 그 갔다 오신 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그 재단에서 돈을 주는데 그 돈이 부족하다 하면 누가, 그건 제가 볼 때 포스코라든가 한일 그때 청구권에서 돈을 받아서 오늘날 성장했던 그런 기업들이 일부분 또 분담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해서 일본의 청구권 받아서 지금 한국이 이만큼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난 뒤 수없이 사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도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을 100년 전에 원한 있는 국가로 또 그런 민족으로 계속 밀고 가는 그런 행위는 바로 윤미향 같은 인간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문재인 같은 인간이 또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했던 것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그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수없이 많아요. 미국이 베트남 가서 전쟁에 참전해서 그 베트남에 끼친 피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인들은 미국에게 또 그리고 한국에게 절대로 원망하고 피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과 베트남은 외교관계를 구축하는 그 순간 과거는 있고 미래를 향해서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베트남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하고 얼마나 잘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을 비롯한 모든 기업들이 베트남 가서 경제활동 열심히 잘하고 있고, 베트남 국민들은 과거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과거의 아픈 상처는 지우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손을 잡고 잘 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시대를 거쳐오면서 과거는 있고 미래를 향해서 갔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시대부터 계속 일본 놈, 지금 윤미향과 문재인과 이 패거리들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면 한국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반일, 반미 행동하는 자들은 그들의 목적에 순수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들의 목적에 상당히 정치적인 업무가 깔려있고 그 업무 속에서 일본을 그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이런 말을 단적으로 하느냐. 윤미향이가 진정으로 반일하고 일본의 사과를 진정으로 요구하고 또 강제징용 위안부 할머니들을 진정으로 위했다면은 그 많은 돈을 모은 돈 모두를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또 강제징용 갔다 오신 분들에게 돈을 다 일을 하나 남김없이 돌려줬어야 되는데 윤미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을 갖고 집을 5채 사고 팔고 여기 자익 활동하는 애들한테 활동비 주고 본인이 지금 국회 가서 배지 달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성 있게 그런 일을 하면은 저런 일 못합니다. 자기 아버지 집 지키라고, 쉼터 지키라고 월급 주고 오만 돈놀이를 다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무슨 놈의 강제징용 자들과 위안부 피해를 한다고 떠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제 국회 나서 떠든 인간들 보면 막 열변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국회 가서 떠들 자기 하나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왜 없나? 윤미향이가 그런 짓 할 때 다 침묵하고 동조했던 인간들 아닙니다. 아니 문재인 때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가 왜 윤석열 정부에서 대책 세우는데 와서 무조건 반대하니? 일본 기업이 해야 되는데 왜 한국이 해야 되는가? 그럼 너가 그럼 대책을 세워보라고. 자신들은 오직 머릿속에 있는 것은 미움밖에 없는 인간들, 미움. 대책도 없는 인간들이, 대안도 없는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 윤미향은 28년 동안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오만
반일 운동을 갖고 사기치고 하다가 마지막 진짜 한 방 해먹고 지금 감옥 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징역 5년 구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올 길이 없어요. 일단 감옥살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 윤미향 같은 경우는 징역 5년이 아니고 징역 한 10년은 구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한 6년, 7년 살 거 아닙니까? 징역 5년 구형받으면은 몇 년 살겠습니까? 한 2, 3년 살다 나오겠는데 그동안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거, 위안부 할머니를 가슴에 진짜 다 돌아가시게 만들면서 그 상처 준 거, 돈에 처먹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윤미향은 감옥에서 10년 넘게 살다가 감옥에서 그냥 할매 돼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인간에게 5년 구형이라는 것은 법이 아직까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 그래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책 문제를 저렇게 발빠르게 움직인 것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그게 비록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해결책이라도 내놓은 윤석열 정부에게 저는 진짜 박수 보냅니다. 그런 대안도 고민한 여러분들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하도 지랄을 했으니까, 윤미향 같은 저런 인간들이 지랄을 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에 가서 100억, 10억엔 받아와서 그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게 윤미향의 지랄이고 다 반대해갖고 그 돈도 제대로 못 줬지 않습니까? 천하에 죽일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배지 달고 있으니까 저 국회가 썩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인가 내일 이제 쌍방울 김성태가 자진 귀국 형식으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온다는데, 김성태 와갖고 그냥 다 불어버려야 됩니다. 왜 불어야 되는가? 이재명이 끝났습니다. 한두 가지야지. 한 가지 정도면은 이재명이가 법적 투쟁을 했어. 또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야, 범죄 하나 갖고 왜 그러냐 하는데, 이게 범죄가 거미줄처럼 먹혀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이재명에게 희망을 거는 인간은 참 병신 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김성태가 잘했어요. 맨날 해외 돌아다니면서 골프 마치고 돌아다닐 겁니다. 와서 불꽃 시원하게 불어버리고 이재명이 감옥 보내고, 그러면 이재명이 끝납니다. 이재명은 더 이상 한국에서 고개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정치도 못하고, 그 다음에 공직자도 못하고, 변호사도 못합니다. 저런 인간에게 누가 변론 갖다 맡기겠습니까? 이재명이의 은닉 재산들 다 밝혀내야 되고, 김만배가 건순일이 법원 로비했는 거 다 밝혀내갖고 법원 내에 있는 이재명의 마피아 새끼들도 다 이번에 골라내서 대한민국 법원이 판사가 얼마나 썩었는가도 또 보여줘야 됩니다. 판사 새끼들이 언제 썩었냐 하면은 노무현 때부터 썩기 시작했어요. 노무현 때 왜 썩은지 압니까? 강금실이가 법무부 장관 되면서 다 썩게 만들었어요. 그 광주 1고 전라도 쪽 판사 변호사들이 대형 로비는 법무부 장관을 끼고 다 했습니다. 화곡동 결혼식장 주인, 원래 주인이 제일교표였어요. 남은 땅을 완전히 통째로 그걸 뺏어갖고, 결석재판인가 뺏어갖고 주인이 전라도 놈 그걸 주인 된 게 있어요. 그걸 또 국회에 냈던 놈 보좌관이 칼로 찔러 죽이고 벨쇼를 다 했습니다. 그 땅 뺏고 할 때 다 결석재판을 하게 만들고 했던 게 그 강금실과 그 법무팀들이 다 움직였습니다. 거대한 재산들이 바로 판사, 법조, 비리를 끼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좌파들이 들었으면 비리공화국이에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도 모든 게 비리 아닙니까? 비리. 어제 서욱하고 박정훈이가 국방부 장관 하면서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죽어갈 때 문건을 삭제하라 해서 5천여 건을 삭제하고, 국방부에서 국정원도 박정훈이가 삭제하라 해서 또 다 삭제하고, 이 자들은 이런 범죄 행위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된 게 참 다행이에요. 검사가 대통령이 된 게. 검사가 칼을 빼서 지금 막 휘두르고 있는데 진짜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내에도 그 문재인 정부에 구역했던 놈들 다 잘라야 됩니다. 썩어 자빠진 그들은 좀 도려내고 깨끗한 씨를 갖고 종교를 갖고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하는 놈들은 한 몇 년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래 못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불 10년, 하무 11억이나 그래요. 권력도 길어봤자 10년 못 갑니다. 근데 요즘은 5년 못 가요, 5년. 5년 안에 다 끝장납니다. 이재명이가 문재인을 온전하고 한 방만 더 먹으면 됐는데, 야, 이게 하나님 하여튼 도와서리 됐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볼 때 한 방 해먹을 사람도 아니고, 돈도 많고 여유도 있고, 본인이 또 검사했기 때문에
뭐 잘못하면 간다는 거 본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제전 놈들은 다 깜빵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매일매일 언론을 보면은 뭔가 바로 정립이 되고 있고 바로 쓰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다보스 포럼 순방 가는데 이제 MBC 기자 이제 태워서 가겠다 했는데, MBC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자 갈 때 그 기자는 좀 인성이 제대로 된 놈을 보내야 돼요. 또 개판 스리퍼 같은 놈 보내면은 이제 MBC 끝장납니다. 갔다 오면은 이제 언론 개혁을 했어요. MBC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제 저희들이 삼성전자 앞에 가서 MBC 광고 중단 촉구 집회를 했는데, 삼성도 이 변화하는 추세에 딱 기류를 잘 보고 진짜 정의의 편에 서서 움직여야 됩니다. 삼성이 불공정과 불의에 굴복하면은 삼성은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삼성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습니다. 정의의 편에 서서 그게 비록 힘이 들더라도 정의롭게 회사를 공정하게 운영할 때 힘들더라도 다시 축복이 들어오고 기회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불의에 굴복한다면은 삼성도 망할 수밖에 없고 삼성의 경영권을 뺏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도 이제는 지난날 부실하고 부족하고 처신을 잘못했는가 다 반성하고 금년부터는 정의의 편에 서서 공정한 경영을 하면서 지난날을 사죄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짓지 않는 인간이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아가면은 또 삼성에게는 더 큰 기회가 오고 세계 제1의 기업으로 계속 100년, 200년 이렇게 번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도 경영을 해야 되고 MBC 같은 그 깡패 언론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내일은 순국 결사대 오셔갖고 다음 주부터는 이게 인원을 보강해서 이 초소를 지키는 그런 행함이 있는 순국 결사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는 종청화재 또 애국자 수고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과경경 TV 오셔갖고 또 아침 문을 열고 있고, 우리 송화재 아침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내일도 애국전선에서 열심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